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 몇 명이나 있으셨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용히 들어주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준 사람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바쁘다며 돌아가기 일쑤죠.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라고 말하면 에이, 나도 무릎 아파 죽겠어. 하며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고 내 자식 걱정을 조금 털어놓으면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하며 자랑이 이어지고 내가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하면 다들 그렇게 살지 뭐 하고 대충 흘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만나는 동안 내 이야기는 한두 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상대의 근황과 자랑만 듣다가 밥값 내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대체 나는 왜 갔다 왔나? 하는 허탈함만 남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연락합니다. 왜요? 외로울까봐?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 있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번 달에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경조사비까지 낸 돈이 30만 원은 좋게 나갔을걸요? 그 많은 자리에서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습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아니면 괜히 허전하고 힘이 빠졌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고생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억지로 많이 만나려 하면 몸도 마음도 더 지친다고요. 반대로 만남을 조금 줄인 분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건강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은 나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쉬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이라는 걸 새롭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가 모여 더 큰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박정훈 씨 이야기입니다. 박정훈 씨는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설비를 점검하고 도면을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원래 모임,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문 골프 모임, 주말마다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훈 씨는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기보다는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누구는 요즘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고. 그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좀 읽고 산책하고 그래. 그러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무 놀지만 말고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안 좋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그날 밤 정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정훈 씨는 또 다른 모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후배들과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반갑게 맞았지만 대화는 금방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 문제, 누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그는 이미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더 외롭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전화도 문자도 약속 제안도 하지 않기. 만약 진짜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보험 판매 전화였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문자가 2통 왔습니다. 하나는 동창회 회비 납부 안내, 하나는 통신사 광고였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넷째 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훈 씨는 이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듣느라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화로움, 그리고 자유. 정훈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그날 이후 정훈 씨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 한 명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정훈 씨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이제 압니다.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박정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거 딱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이야기는 심리학이 증명한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이건 노화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네트워크를 넓히고 기회를 만들고 인맥을 쌓습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소모시키고 누가 나를 채워주는지 압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겁니다. 줄어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연결을 경험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린다. 하지만 그들이 피하려는 건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랍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나 자신이 두려운 거랍니다. 다른 주장도 들어보시지요.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생긴다. 그는 대자연 속에서 홀로 걸으며 사색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내면의 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은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만납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다. 친구가 많고 모임이 많고 연락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봐. 이런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산업사회에서 왔을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조직에 속하고 집단으로 움직이던 시대. 그때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협력이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었고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단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배달이 있고 은행 앱이 있고 원격 진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오래된 공포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고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이다. 이 공포는 우리를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듭니다. 안 어울리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무리 속에 있을 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웃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는 성 안에 서재를 만들어 놓고 혼자 책을 읽으며 사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몽테뉴처럼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권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날 권리, 피곤한 관계를 정리할 권리.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고독을 자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8가지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첫째, 누구와 만나면 편하고 누구와 만나면 힘든지부터 정리하세요. 지금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왼쪽에는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을 적고, 오른쪽에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을 적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쓰셔야 해요. 다 쓰고 나면 오른쪽에 명단을 보세요. 바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절대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이제 아껴 쓰셔야 해요. 둘째, 연락 간격을 의도적으로 늘리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 사이 상대방이 연락하는지 보세요. 만약 연락이 없다면 그 관계는 당신 혼자 붙들고 있던 관계입니다. 놓아주세요. 진짜 관계는 한쪽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 소모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은 내게 무엇을 주는가? 만약 대답이 아무것도라면 그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넷째,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안하지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뵙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유를 대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공략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다섯째,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정원 가꾸기, 시 쓰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오롯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일기를 쓰세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노트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보살피는 일을 조금씩 해보십시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 발 마사지를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자기 보살핌은 사치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8째, 마음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려 한다면 문을 닫으세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고독은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길을 잃어야 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혼자 있는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나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를 덜어내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만나고 싶지 않은 약속 하나를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느낄 겁니다. 평화를.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독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집으로. 그 집은 따뜻합니다. 그 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실 거죠?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참.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